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자신의 정치색을 화끈하게 드러내 보이는 정치색깔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네, 오늘 준비한 주제가 참 많아요. 그런데 네, 하나하나 천천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예. 가장 지금 걱정되는 게 지역구가 김포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왔는데 지금 피해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 김포시 통진읍의 네. 한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일단 발생하면 3km 이내에 살처분하거나 메모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5농가 4,200마리를 살처분하고 메모를 해서 네, 지금 국무총리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우리 네네. 김포시 당국이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네.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근인 강화군에도 또 양성 판정이 나서 네. 뭐 파주, 연천, 포천, 인천, 강화군 네. 또 우리 김포시가 함께 돼서 걱정이 많습니다. 네. 김포에서 여러 가지 지금 농가가 한 19개 정도 있다고 하셨죠. 예. 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5개 정도가 지금 문제가 예. 되고 있는. 이 여당에서는 특별 교부세 편성을 할 계획 같은데 편성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행정안전부에 음. 긴급재해 기금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네. 특별 교부세가 있거든요. 네. 물론 뭐 제가 행자부 장관 할 때도 많이 네. 집행을 네. 했습니다만 네, 네, 네. 49억 정도를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네. 김포, 파주, 포천, 연천에 음. 아마 추가 발생하면 특별교부세를 아마 진영장관께서 네. 더 이렇게 교부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해본 농가에 대한 대책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오늘 준비한 얘기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요 며칠 민부론 키워드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월요일이었죠. 경제정책 발표하면서 민부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두관 의원께서는 이 황 대표 민부론은 가짜다. 위장 민부론을 중단하라. 이런 기자회견까지 하셨어요. 예, 국회 정론관에서 했고요. 네. 이름은 민부론인데 네. 내용을 저희들이 좀 자세히 뜯어보니까 네. 전혀 민부를 가져오기는 어렵고요. 그렇습니까? 제가 분석하기로는 1% 대한민국의 부자들을 위한 특권 경제 네. 또는 기득권 경제로 이름을 붙이는 게 훨씬 더 맞겠더라고요. 네. 그 점을 또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도 99%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민폐론이다 이런 네. 주장도 했는데요. 네.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이명박 정부의 747 또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 공약을 약간 재탕삼탕한 게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의 민부로는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그리고 중산층 비율을 70% 달성하겠다. 그리고 가구당 1억 원 연간 소득 달성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내용만 보면은 훌륭해 보입니다. 예, 사실은 네. 지금 중산층이 많이 무너져 가고 있다 이런 말씀들하고 염려를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70% 중산층을 키우겠다는 것도 참 의미 있게 들렸고요. 네. 또 가구당 1억 원 네. 그리고 또 5만 달 이렇게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이명박 정부의 747 네, 네. 이런 정책들이 사실은 4만 불을 달성하겠다 하는 건데 그 당시 그랬었죠. 가장 국민들께서 많이 섭섭해하시고 전혀 빌공약이 돼버렸고 네. 그 뒤에 이제 줄부세 공약 이런 걸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했는데요. 제가 참여정부의 행정자치부 장관을 했는데 네. 그때 노무현 정부에서 한 4% 정도 성장을 했고 네. 이명박 정부의 3%, 이 박근혜 정부 2%라고 지금도 이제 2%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네. 지금 돌아보니까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썼으면 네. 훨씬 더 성장률을 4% 5% 끌어올렸을 거고 네. 그 성장률의 결과가 오히려 더 실업률을 낮추고 또 고용을 확대하고 경기를 더 활성화해서 네. 훨씬 더 선순환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 그 황교안 자유한국당 정부 당에서 네. 우리 당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또 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많이 개입하는 국가주의에 대한 그걸 많이 비판을 하시는데 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오히려 정부가 적극적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게 지금 상황에 맞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두관 의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나의 민부로는 어떤 겁니까? 네. 차이가 뭐가 제가 있나요?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네.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에 가서 마을 이장하고
또 농민의 사무국장 이런 현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네. 농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또 지방이 얼마나 힘든지 이런 걸 제가 몸소 많이 겪었기 때문에 네. 네. 사실은 이 그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생산 주체인 근로자나 노동자 또 농민, 서민 자영업자 또 중소기업 이런 쪽이 훨씬 더 부가 축적이 돼야만 전체 대한민국이 훨씬 더 건강한 나라가 된다 이런 생각을 제 스스로 체험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제가 2006년에 참여정부의 이 정치적 민주주의가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를 좀 이어가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2006년에 네. 사단법인 민부정책연구원을 네. 만들었고 우리의 비전이 국민성공시대 민부강국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무려 13년 전에. 예, 네. 그랬죠. 그렇군요. 그나저나 이 이름 가지고 지금 신경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이 논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하다고 같다는 건 그 감자탕집이 원조 감자탕집과 진짜 원조 감자탕집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다. 사실 뭐 얘기하는 저도 건데요. 원조 논쟁을 별로 하고 싶은 필요를 못 느끼고요. 네네. 감자탕은 뭐 감자탕으로서 맛이 있고 네. 국민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뭐 그 일본 요리를 감자탕으로 우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처럼 네. 감자탕은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을 자유한국당에 보면 많이 준비를 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전통 서민 음식이 감자탕인데 이 감자탕을 좀 이렇게 푹푹 오래 끓여야만 이 제맛이 나는데 네. 모르겠어요. 아마 이 민부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기 위한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푹 끓인 진짜 음식은 아닌 것 같다. 진짜 감자탕으로서의 제맛을 내는 네. 정책 같지는 않다는 게 제 느낌이었고 그런 점이 저희들이 비판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이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민부론 내용 가운데 제일 먼저 내세우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라. 뭐 자유한국당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고 지금 대안으로 내놓은 게 민부론인데 네.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과거로 좀 돌아가자는 것밖에 분석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뭐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익 공유제도 폐지를 하고 네. 또 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삶권 자체도 네. 단결권 이런 것도 또 그 좀 제약을 하는 것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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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동자들을 이렇게 생산 주체 파트너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한국당 민부론에 보면 상당히 적대적으로 보고 네. 있고 이렇게 해서 실제 그 민부가 가능하겠느냐 네. 어떻게 보면 재벌 특권 경제와 기득권 경제처럼 비춰지고 제가 볼 때는 새로운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네.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했는데 네. 한국이 박정희 대통령 때로 보면 국가주도 그리고 또 대기업과 정경유착을 통해서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뭐 가만 있는 건 아니 공도 산업화의 공도 상당히 있지만 그런 주도 방식의 한계라는 게 IMF 때 다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 IMF 이후에 굉장히 양극화가 심화가 되었고 또 유럽의 대부분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이 소위 핵심적 포용 국가를 또 복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 스위스나 노르웨이는 8만 불이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 5만 불이 넘었는데 네네. 그렇게 지금 비전을 내세웠는데 그렇게 목표로 한 비전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경로가 너무 엇박자가 나서 네. 저들이 비판을 하는 것이고 소득주도 성장도 안착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걸릴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 한 70년 하고 경제 패러다임을 바꾼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정책이 저는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만 미중 무역 마찰이라든지 네. 또 일본어 경제 수출 규제라든지 또 글로벌 저성장 기조 이런 거에 힘입어서 네. 한국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 경제 그리고 핵심 성장을 통한 포용 경제가 좀 그 아직까지 효과를 많이 내는 네. 못 낸 측면은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이 기조가 맞다는 게 IMF나 OECD가 권고하는 경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당장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도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어떤 경제정책 방향은 지금과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고 그런 기조에서 내년 예산을 이제 513조 네. 5천억으로 좀 한 9.7% 올해보다 네. 많이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소재 부품 그 장비 사업, 소조장 사업에
뭐 2조 정도를 투입을 하고 소위 핵심 기업들에 대해서 많이 지원도 하고 네. 또 근로세제 장려금을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네. 전체적으로 내년에 생활레이소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성장률을 좀 이렇게 견인해 줘야 되는데 네. 올해 이제 민간 기업의 그 성장률의 기여도가 오히려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상당한 주도성을 갖고 하는데 이게 네. 우리 시장 경제에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일정 정도 부양하고 성장률을 견인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 정부 여당의 생각인데 네. 뭐 일반 그 내년 총선에서 우리 네. 국민들이 경제 정책도 보겠지만 또 네. 사회 경제적 정책도 볼 것이고 알겠습니다. 또 뭐 패스트트랙에 되어져 있는 네. 뭐 선거법이라든지 또 공수처 설치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아마 시민들이 선택한다고 봅니다. 네. 뭐 총선 얘기 나온 김에 이 이슈를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국 장관 이슈가 네. 지금 사실 국회의원들은 모두 총선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 조국 이 국면이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사실 여당 내부에서 우려감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실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을? 일반 뭐 지금 자유한국당의 한교안 대표는 이런 분들은 네. 모든 언론이 지금 정부 여당에 장악돼 있기 때문에 네. 자기들 입장을 그 국민들에게 이렇게 제대로 객관적으로 전달해 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한 달 전쯤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네. 뭐 종편이라든지 상당수 메이저 언론들이 굉장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그 객관적 사실을 왜곡해서도 많이 네. 보도를 하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야당이 장악하고 있다 해도 우리 입장이 가안이 아닌데 검찰이 왜 저렇게 할까 네. 이런 걸 한 번씩 돌아보면 네. 결코 저는 뭐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가 설치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조국 장관이 어쨌든 검찰 개혁을 통해서 그 핵심은 공수처 설치하고 사법개혁인데 네. 이게 적임자기 때문에 우리 일반의 정서에 상당히 그 동의되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자녀 네네. 진학 문제 이런 거에 의혹들. 대해서 네네. 의심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그 검찰 개혁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이렇게 밀고 나가는데 그 점에 대해서 네. 뭐 총공세를 하고 또 그게 오히려 또 함께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국 국면을 계속 끌고 가서 총선에서 유리한 호재로 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가장 네. 정책 우선순위 중에 우선순위가 사실 검찰개혁 아니겠습니까? 그건 네.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쭉 이어져 왔던 그 어떤 방향인데 그렇다면 조국 장관이 아니더라도 어떤 장관을 임명하던 검찰개혁에 동의하는 사람을 아마 세울 거예요. 그 이후에도 누가 되든. 그렇다면 계속 검찰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이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이후에 어떤 장관이 와도 계속 이런 식의 어떤 공격이 있을 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언론에서는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이렇게 썼지만 실제 제가 알기로는 그 영장에 네. 정경심 교수 자택 압수수색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또 뭐 정경심 교수한테 자꾸 검찰에 흘리는 내용 보면 네. 뭐 코링크 그 사모펀드 회사를 네. 그 관여했다 해서 뭐 자본시장법 위반이하고 네. 네. 또 부인이 이 펀드에 개입하는 게 뭐 부인이 투자한 게 남편이 공무원 윤리법 위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네. 대법원 판결은 그렇지 않았고요. 네. 또 보통 우리 검찰이 네. 뭐 특수부 일부가 그 일을 해도 엄청난 일인데 사부까지 그리고 또 수많은 검찰 수사관들이 한 달 넘게 거의 뭐 먼지털이식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도 네. 조국 장관이 그 혐의가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네. 합니다. 특수부 검사들만 20여 명에서 뭐 정청래 의원은 40명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네. 특별한 거 나온 것 같지가 않다라는 판단을 네.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검찰이 제대로 할 거면 벌써 결론을 내서 정리를 했어야지. 우리 국민들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여야 정쟁의 거리를 계속 제공하고 있고 또 언론도 상당수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의혹 부풀리기를 하고 그것을 네. 다시 뭐 검찰이 받아서 주고받고 하는 것처럼
이해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요. 이 종편 한 채널이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국 장관 임명은 사법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임명이었다. 원래 연말에 교체를 할 생각으로 임명을 한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그렇습니까? 전혀 동의하기도 힘들고요. 그렇습니까? 제가 참여정부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고 행정자치부가 정부의 인사장관이거든요. 네네. 그 장관급, 차관급 대통령이 임명하는 모든 그 인사를 행정자치부가 관장을 하는데 인사국에서 그렇죠. 네네.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무슨 장관을 임기를 정해놓고 임명했다는 걸 들어보지도 않고요. 네. 또 조국 장관이 아마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것은 어쨌든 검찰개혁, 사법개혁 적임자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소임이다 하면 네. 또 조국 장관이 뭐 오래 그 직을 뭐 권력을 항용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서 그걸 스스로도 뭐 자기가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임기를 정해놓고 원포인트로 내각을 배치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었고요. 다음 주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